그냥 아는 보험사들 있죠. 땡땡 보험, 뭐 화재 이런 데는 다이버를 위한 보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트림 스포츠로 분류가 돼 있죠. 그럼 여행자 보험을 들어도 다이빙으로서는 보장을 못 받는다는 못 거네요? 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떡해요? 고고다이. 안녕하세요. 고고다이브 대표 김영석입니다. 고고다이브 콘텐츠팀 박별입니다. 대표님, 제가 이번에 프리다이빙 투어를 갔다 오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사망하러 가냐. 저도 겪어봤고 주변 교육생분들도 욕먹으면서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물 위에서 기절하는 BO, 블랙아웃이라던가 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대표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실 수 있을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다이빙 자격증을 따고 해외로 가든 국내로 가든 투어를 가면 수영장에서 없었던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있죠. 뭐 보트도 지나다닐 수도 있고 뭐 조류가 있다거나 완전히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훨씬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다이빙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다이빙 여행을 떠나기 전 체크해야 될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5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교육 및 자격증, 두 번째는 건강 상태, 본인 건강 상태, 세 번째는 장비 체크, 네 번째는 이제 다이빙 목적지, 다섯 번째로는 보험. 와, 역시 프리들이 모르는 정보가 정말 수두룩하네요. 그럼 첫 번째, 교육 및 자격증은 뭔가요? 별님 최근에 초급 자격증 따셨죠? 그럼요. 그래서 몇 미터를 갔었나요? 10m 갔습니다. 맞아요. 바다로 다이빙, 이제 펀 다이빙 하게 되면은 보통 막 너무 깊게 가지는 않아요. 깊이 갈수록 이제 어두워지고 또 뭐 볼거리도 많지 않고 같을수록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진도 예쁘게 찍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심이 그래서 3, 4m에서 한 12m 사이 이 정도에서 프리다이빙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그 정도는 되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본인 자격이 별님이 따시는 이제 초급 자격 10m 정도는 가봐야지 해외 가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그거 말고도 프리다이빙 자격 과정에서 어떤 해양에 대한 것도 배우거든요. 바다 가면 뭐가 위험하다, 뭐 조류가 있다, 이한류가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식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일단 가장 기본적일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딴 지금의 저로선 투어를 떠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건강 체크에 대한 건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우리가 이 다이빙 투어를 자주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내서 어렵게 가는 거라서 예를 들면 뭐 항공권을 뭐 3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해놨어. 도중에 뭐 어디 다칠 수도 있죠, 그죠? 다리를 삐끗했다거나. 저도 실제로 투어 가기 전에 한 몇 주간은 잠자코 있어요. 그래서 어디 안 놀러요? 별님처럼 어디 가서 또 이제 막 술 먹는 거 최대한 자제하고. 꿀팁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도 특히 이제 다이빙 하면서 우리 몸이 제일 불편한 게 뭐가 있죠? 제일 예민한 게? 코나 귀? 그렇죠. 우리 이퀄라이징 하는 게 제일 그렇잖아요. 감기 걸리고 가면은 평상시처럼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당황할 수 있어. 평상시면 어때? 감기 걸리면 수영장 뭐 취소하거나 아니면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집에 가서 쉬자. 맞아. 이러면 되잖아. 근데 네. 어떻게 그 휴가 쓰고 비싼 돈도 내면서 갔는데 다 애매했는데. 되게 또 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러다가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감기 걸리지 않고 환절기거나 이런 또 비염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확실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가야 된다는 상황이다. 그러면 약도 좀 챙기시는 게 좋아요. 또 좀 복잡한 얘기가 있긴 합니다. 왜요? 약을 먹어도 되냐 그럼 다이빙에? 약사 어떻게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약효가 또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발을 받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약효가 풀리죠. 그럼 풀리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어. 예를 들면 스쿠버 다이빙 이제 내려갈 때는 잘 되지만 약효가 풀려서 올라올 때 이제 또 안 되는 거야. 올라올 땐 근데 상관이 없지 않아요? 왜 상관이 없어? 풀리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점점. 그런데 약효가 풀려서 이제 막혀버리니까 올라올 때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어떡해? 진짜 신기하다. 안 올라올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이제 약을 보통 먹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스쿠버 다이빙에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먹지 말라. 근데 프리다이빙은 이거 금방 내려갔다 올라오고 네. 상태가 자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금방금방 알 수 있긴 해요. 그죠? 약효가 풀려서 그쵸. 안 좋아지는구나 이게 바로바로 알 수 있긴 하잖아. 그래서 좀 덜 위험하긴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운 시간에서 갔잖아요. 그쵸. 그러면 정말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감기가 걸렸어. 약이라도 조금 잘 먹어야 된다. 네. 먹어야 되는데 이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적절하게 복용하셔야 된다. 와, 그럼 진짜 자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잘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겠네요. 다음 건 뭐가 있을까요? 장비겠죠, 장비. 장비. 우리가 평상시랑 투어 가면 다른 점이 뭐죠? 평상시에는 아니, 집에 놓고 네, 왔어. 네. 엄마 부르면 되죠. 근데 어디 멀리 해외 갔어. 그럴 수가 있나요? 못 그러죠. 거기서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그 다이빙 포인트들 가면 거의 다이빙 샵에서 구매를 할 수 있긴 한데 또 내가 평상시에 쓰던 거랑 다른 장비죠. 불편하죠. 되게 불편해요, 되게. 정리를 해드리면 마스크, 스노클 이런 거 있죠. 네. 여기 스킨 장비라고 하는데 무조건 2개씩. 2개씩. 마스크 2개, 스노클 2개. 왜냐면 이거 부피도 되게 작잖아요. 그쵸. 대표님도. 저도 2개씩. 오! 저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이거는 지켜요. 대박이네. 그럼 이건 진짜 중요한 왜냐면 거다. 내 여행은 소중하거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강사니까 누가 잃어버리면 이제 남은 거 하나 줄 때도 되게 많거든. 그쵸. 여러분도 2개 가져가시면 되게 또 이제 사랑받는 버디가 될 수 있죠. 수트 처음 가보는 환경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춥거나 이럴 수 있죠. 그쵸. 캐리어나 이런 공간이 있다면 2개? 좀 2개 정도. 그러니까 좀 얇은 거 아니면 좀 약간 두꺼운 거 이런 거 준비해 가면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핀에 대해서도 준비할 게 따로 있나요, 그럼? 핀은 일단 상태 체크죠. 상태 체크. 나사 결합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느슨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번 이제 체크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평상시보다 조금 더 장비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행 다닐 때. 수영복. 수영복은 뭐 여자분들은 거의 10개 다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요. 하루에 3번씩 갈아입어요. 진짜요? 매 다이빙 때마다 갈아입더라고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배가 싹 달리면은 좀 추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방풍 자켓. 방풍 자켓. 네, 방풍 자켓이나 판초 요즘에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필수. 체온 보호도 되는데 그 안에서 그냥 수영복을 간편하게 갈아입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트에 맞춰서 웨이트. 근데 웨이트 이런 거는 거기 현지에서 못 빌리나요? 보통 현지에서 빌리는 웨이트들은 나는 0.5kg, 1kg 이렇게 미세하게 맞췄었는데 네. 현지 가면 그냥 2kg 막 이렇게 그냥 큰 덩이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가방, 뭐 삭스, 해변을 좀 이렇게 걸어야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맨발로는 좀 그렇죠. 그럼 삭스, 평소 그러면 제 장비를 잘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네요. 다음 거는 뭐가 있을까요? 목적지. 목적지. 그런 목적지의 레벨이나 어떤 종류의 포인트인지에 따라서 준비할 게 좀 다를 수 있다. 뭐 해변 비치 다이빙이 좀 많은 편이야. 뭐 삭스 같은 걸 좀 더 챙겨야겠다. 내가 가는 곳의 수온이 어떤가에 따라서 수트 같은 거 챙겨야 된다고 했죠. 이런 게 전부 다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하고. 근데 결국 이게 초보자들은 조사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현지 다이빙 샵을 통해서 다이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강사님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강사님 지시에 잘 따르시거나 결국은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거죠. 진짜 모르는데 그냥 가서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 생명과 직결돼 있는 만큼 마지막인 보험도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뭐 배낭여행 가거나 이러면 친구랑 여행 가면 어떻게 해요? 여행자 보험 많이 맞아요, 쓰죠. 맞아요. 비싸지도 않잖아요, 요즘에. 예를 들면 우리 그냥 아는 보험사들 있죠. 땡땡 보험, 뭐 화재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는 다이버를 위한 보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익스트림 스포츠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런 보험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럼 여행자 보험을 들어도 다이빙으로서는 보장을 못 받는다는 못 거네요?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약관 읽어보시면 써있기도 해요. 이러이러한 스포츠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럼 어떡해요? 다이빙 전문 보험을 찾아야 되나요? 그렇죠. 다이빙 보험 종류가 이제 좀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해외에 몇 개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오래됐고 댄 보험. DAN. 네. 댄 보험 있는데 요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약 60불에서 110불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네, 있어요. 그쵸. 그래서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가는 투어 비용에 비해서는. 맞아요. 그죠? 보험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부상에 대한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잠수병 같은 게 걸리면은 신속하게 감압 챔버가 있는 병원으로 막 가야 된다거나 이럴 때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병원이 없잖아요. 엄청 멀리 있어요. 헬기를 타고 가야 돼. 근데 헬기 비용이 얼마겠어?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거에 대한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실제로 그거 타는 분 저는 주변에 한 봤어요. 방금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예시로 헬기 막 이런 걸 드셨는데 프리다이빙에 대한 예시가 또 있을까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흔히 알고 있는 뭐 LMC, BO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적합한 세이프티만 있으면 더 큰 일로 발전되진 않거든요. 그쵸. 제가 봤을 때 바다에서 더 조심해야 될 거는 사실 그것보다 보트예요, 보트. 수영장에는 위에 뭐 지나다니는 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다니면 사람이고 이런데 바다에는 보트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 가면 보트 정말 많이 지나다니죠. 네. 어선들. 그런 거를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생각조차 안 하던 건데 진짜 신경 써야겠네요. 네, 본인이 여행 가실 때는 다이빙 보험 가입하셔서 어떤 강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다이빙 동호회에서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 인솔하시는 강사님이 강사 책임보험이 들어있는가 그거를 체크하시면 더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생들한테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보험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보면 보고다이브야 뭐 의무적으로 강사님들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렇게 5가지를 체크해서 좀 더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다이빙할 때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안전수칙 중에. 아무래도 버디? 정답. 오, 예.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수영장에서는 이렇게 잘 하다가 바다 가면은 버디 시스템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희 거북이 나왔어요. 네. 정확히 너 내려가, 내가 버디 할게. 못할 것 같아. 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가지고 최소한 뭐 일정 시간마다 이렇게 체크 어디 있는지 제 상태 괜찮은지 당연히 봐줘야 되고 가능한 한 명이 다이빙 할 때 한 명은 위에서 지켜봐 주는 게 좋고
거의 바다만 가면 버디 시스템 배운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수영장에서 연습을 할 때 꼭 버디 시스템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좀 몸에 배게 하려고.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평상시에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환경인데 우리가 수영장에서 없었던 위험 요소들이 바다감에 있죠.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던 거는 뭐 조류, 뭐 이안류, 생물들도 있어요. 생물. 어느 지역에는 산호 같은 게 있는데 네. 뭐 파이어 산호, 파이어 산호. 불산호. 거기 살짝 스치기만 해도 엄청 아프고 여기 흉이 져요, 이런 거는.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이 가면 알까요? 모르죠. 모르죠. 그냥 다이빙 하는 거예요. 비키니 입고 그냥. 그러다 보면 이제 맨몸에 이게 쏘이잖아요. 위험한 물고기들도 있거든요. 뭐 상어 이런 걸 이제 논해로 하더라도 상어 만나기 어렵거든. 어떤 산란기에 공격성을 띠는 물고기들도 있고, 뭐 물뱀 이런 거는 뭐 물어요, 그거? 물뱀도 당연히 물죠. 물뱀은 호흡하려고 수면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거기를 위에서 이렇게 알짱알짱대고 있으면 어떡했어요? 이거 엄청 짜증날 거 아니야. 물어버려요. 와, 무섭다. 거북이도 어때? 거북이. 거북이도 숨 쉬려고 올라오는데 방해하면 걔도 이제 공격성을 띈다. 누구나 이제 자기 괴롭히면은 싫어하잖아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 지역에는 어떠한 생물체가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떠나볼게요. 그러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